ASMR 고요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네요. 날도 흐리고 후덥지근하던 여름을 촉촉히 적셔주는 가을비가 조금 반갑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아도 빗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조용한 가을비.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입니다. ASMR 고요 감성여행. 자, 이제 시작합니다. 산책. 이 산책이란 건 취미 삼아 휴식을 위해서 천천히 걸어 다니는 일을 말합니다. 걷기는 물리적인 공간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난 길을 찾아가게 하고 또 그래서 헐벗음의 훈련이자 자신과 세계를 가장 본질적으로 대면하게 만듭니다. 걷기 예체안이라는 책 속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오늘은 휴일이고 또 가을비도 내리고 집에서 자전거를 타면 한 5분에서 10분, 천천히 걸으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서울숲이 있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조용히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길에도 공원에도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비 오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비 오는 서울숲을 걸으며 걷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과 글들을 읽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생각은 길에서 나온다. 위인들 중에 산책의 숭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젖줄인 네카강에는 카를 데오도르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관념 철학의 아버지 칸트가 마을길을 산책할 때면 걷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는 매일 오후 3시 30분이면 산책에 나섰습니다. 다리 위로 칸트의 모습이 보이면 마을 사람들이 시계를 맞췄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그의 산책은 규칙적이었고 또 이런 산책을 30년 동안 이어갔다고 합니다. 칸트는 한쪽으로 머리를 기울이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산책을 했는데 그에게 산책은 연구하는 시간이었죠. 키 156 단신의 허약 체질이었던 칸트. 그는 매일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에 잠들고 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하는 엄격한 자기관리로 건강을 지켰습니다. 말년까지 눈에 총기를 잃지 않는 것은 이런 규칙적인 생활 덕분이었다라고 해요. 천재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아침마다 연구소 근처 산책로를 맨발로 산책했다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도 길을 걷던 중 생각해냈다는 일화도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루소도 산책을 즐겼고, 나는 걸으면서 명상에 잠길 수 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다리와 함께 작동한다. 그의 유고작 제목도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입니다. 걸으면서 가장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덴마크 철학자이자 시인인 키에르케고르. 심오한 영감, 그 모든 것을 길 위에서 떠올렸다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 또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도 유배지 오솔길을 걸으면서 목민을 고민했고, 또 같은 문신이자 성리학자인 율곡 이이도 낮에 졸음이 와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일어나 걸어다녀라 라고 하셨죠. 또 산책을 생각해 보니까 한 2000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산책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 영화는 당시 개봉관은 아니었지만 언젠가 TV에서 방영해 주는 걸 보았어요. 주연 배우로는 김상중과 박진희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였습니다.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영화 산책은 그 제목처럼 좋은 곳을 산책한 느낌이 들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줄거리를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푸른 나무들로 우거진 숲속을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산책을 한 느낌.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좀 따분한, 그럴 수 있는 영화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평범함에서 오는 특별함이랄까요? 그리고 이 영화는 음악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음악이라는 곳에 모든 것을 위로받는, 또 주인공들이 서로가 다른 곳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걷는 그들. 잔잔하지만 그 속에 충분히 제 마음까지 전해지는 그런 감동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걷기에 관련된 책을 좀 몇 개 소개해 드리자면, 걷기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걷는다. 고로 철학한다. 고통의 순간에 오로지 걷고 또 걸은 니체, 그리고 바람구두를 신은 천재 시인 랭보까지 느리게 걷고 깊이 사유하며 자유롭게 살다간 이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데 걷는 것만큼 좋은 건 일찍이 없었다. 걷기 위해서는 두 다리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건 일체 필요 없다. 더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럼 걷지 말고 다른 걸 하라. 구르든지 미끄러지든지 날아라. 걷지 마라.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오직 하늘의 강렬함, 풍경의 찬란함 뿐이다. 걷는 것은 스포츠가 아니다. 이 책에서는 걷기라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철학적 사색을 보여줍니다. 그는 걷기를 철학적 행위이자 정신적 경험이라고 보고,
또 걷기가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 삶에 얼마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걸으려면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을 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섬세하게 고찰해 나갑니다. 또 다른 책은 걷기 예찬이란 산문집입니다. 걷는다는 것은 지극히 본질적인 것에만 이 세계를 사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목적 없이 그냥 걷는다. 지나가는 시간을 음미하고 존재를 애돌아가서 길의 종착점에 더 확실하게 이르기 위해서 걷는다. 전에 알지 못했던 장소들과 얼굴들을 발견하고 몸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감각과 관능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걷는다. 아니, 길이 거기에 있기에 걷는다. 걷기는 시간과 공간을 새로운 환희로 바꾸어 놓는 고즈넉한 방법이다. 보행은 가없이 넓은 도서관. 매번 길 위에 놓인 평범한 사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도서관.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장소들의 기억을 매개하는 도서관인 동시에 표지판, 폐허, 기념물 등이 베풀어주는 집단적 기억을 간직하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볼 때 걷는 것은 여러 가지 풍경들과 말들 속을 통과하는 것이다. 걷는다는 것은 더위와 추위를, 바람과 비를 만난다는 것이다. 도시는 하루의 시간대나 계절에 따라 그리고 햇빛이나 소나기로 인해서 피로해지고 뜨거워지고 때로는 더욱 생기를 얻는 개인의 육체적 상태에 따라 피부의 변화무쌍한 촉감을 느끼게 한다. 걷기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고 단순하게 하고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털어낸다. 걷기는 세계를 사물들의 충실함 속에서 생각하도록 인도해주고 인간에게 그가 처한 조건의 비참과 동시에 아름다움을 상기시킨다. 오늘날 걷는 사람은 개인적 영성의 순례자이며 그는 걷기를 통해서 경건함과 겸허함, 인내를 배운다. 길을 걷는 것은 장소의 정령에게 자신의 주위에 펼쳐진 세계의 무한함에 바치는 끝없는 기도의 한 형식이다. 걷는 사람은 낭패감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계속 한 몸을 이루고 사물들과 육체적 접촉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행복하다. 온몸이 피로에 취하고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저곳으로 간다는 보잘것없지만 명백한 목표를 간직한 채 그는 여전히 세계와의 관계를 통제, 조절하고 있다. 물론 그는 방향 감각을 잃기도 하지만 아직은 알지 못할 어떤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걷기는 하나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 되어 불행을 기회로 탈바꿈시킨다. 인간을 바꾼다는 영원한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길의 연금술이 인간을 삶의 길 위에 세워놓는다. 이렇게 걷기를 심오하고도 거창하게 넓혀가는 이론들도 있지만 그저 산책은 긴장된 신경 근육을 완화시켜서 진정작용을 하게 합니다. 몸이 열을 받게 되면 어떤 혈액순환이 가속화돼서
대뇌의 산소 공급량이 함께 증가한다는 이론이 있죠. 그래서 머리를 많이 쓰는 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산책과 걷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산책 어떨까요? 번뇌하지 말고 생각을 발전시키고 또 주위를 둘러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 생각도 사랑도 길에서 나오는 것임을 체험해 보세요. 오늘 비 오는 숲길을 걸으며 산책을 통한 감성 여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편안하고 고요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고요하고 편안한 밤 되세요.